지금부터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우선 선생님 그 함자하고 사시는 곳이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제가 사는 이곳은 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그 갈마공리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입니다. 그리고 제 이름은 최낙인이고요. 1894년 그 동학 서석면 풍암리 전투 때 참여했다 돌아가신 최도자 열자 할아버님이 증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. 예. 그 참여분 함자까지는 그렇게 말씀이 됐고요. 그 증조부님, 그 최도자 열자 선생님, 이 동학 농민혁명에 이제 참여하셨다라는 사실은 언제쯤 이렇게 처음 선생님이 이제 들었고, 그걸 좀 처음 말씀해 주신 분은 누구였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. 글쎄 제가 그 동학혁명 뭐 우리 유족이다 이런 것은 어렸을 땐 몰랐었어요. 사실은 몰랐었는데 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서석면 그 자작곡에 그 유령탑이 있는데 그게 1977년도인가 그때 아마 그 만들었을 겁니다. 그때도 이제 만들 때 그 뭐 내일 가신 데는 그 시내 그 집안에 군수님이 거기 이제 있었습니다. 그 사신에. 그래서 그 군수님 성기방 군수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군수님이 군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석면에는 그 유족 그 생존자 바로 직계 손자들이 몇 분 계셨어요. 그 부분들이 쌀을 모아서 이제 그거 만든 거거든요. 뭐 기록에 그 신인간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제 그 1970년대 그 신인간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그 조동걸 교수님이 그 서석면 그 풍암리 그거 쓰신 그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신인간이라는 책을 보고 그 서석면이 그런 곳이라는 걸 처음 느꼈고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게 우리 집인지는 몰랐죠. 그게 우리 집 얘기인지는 몰랐는데 그 신인간이라는 얘기를 보고 또 조동걸 교수님이 쓴 그 얘기를 보고 이제 우리 동네가 이런 동네네.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다니냐고 원주서 다녔었는데 왔다 갔다 되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그 이유아 교수님하고 아버님하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동학이 우리가 가족인 걸 그때 알았습니다. 사실. 아버님 이제 그 아까 그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이유아 선생님 다녀가시고 나서 이제 몇 분이 또 다른 분들이 이게 아버님한테 다녀가셨어요. 다녀가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뭐 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여쭤보면 말씀을 안 하세요. 근데 이게 여담입니다만 그 자작곡의 그 성황당에 아버님이 약주 좋아하시니까 그 서석에는 4일 9일이 장이에요. 장날 넘어가셔서 약주 드시고 오시다 보면 밤늦게 오시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넘어오시면 이제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? 아버님 모시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아버님이 들어가 계신 데가 그 성황당 아니야. 성황당 안에 들어가서 항상 좀 이렇게 거기서 뭐 주무시기도 하고 또 뭐 우시기도 하고 자기 이게 약주가 치시면 내가 가장 마음이 편한 곳이 거기라고 그러셨다. 항상. 그러니까는 뭔가는 들으셔서 뭔가는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곳이다라는 건 뭐 그런 마음속에 뭐 느끼는 건 있었겠지. 그러니까는 그런 거기를 상당히 잘 찾으셨어요. 그런데 멀쩡한 이게 약주가 안 치셨었을 때 제가 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때 되면 벌써 다른 사람 면에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.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. 그렇죠. 증조부님이 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실 때 연령이 뭐 대략 아실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직업 뭐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. 직업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아버님이 그 할아버님이 25살이죠 그때가. 당시에 참여하실 당시에 경호생이시니까 뭐 70. 한창 젊은 나이. 1870년생이시니까 네, 25이네요. 25인데 뭐 한창 팔팔하실 때고 저희 그
고자 할아버님이 41세 때네 그때. 예. 그 뭘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간 뭐 그 족보상 이렇게 찾아봐도 뭐 벼슬하거나 그러신 건 없는 것 같고 하여간 뭐 지역에서 뭐 그래도 뭐 인정은 좀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뭐 거기서부터 워낙 사신 게 아니라 뭐 이주를 해 오셨으니까는 그 언제쯤 오셨습니까? 전라도 쪽에서 일로 오신 거는? 제가 거기 그 우리가 연천공파 전주 채신데 13대 손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 저보다 13대 위 할아버님이 저기 원주에다 묘소가 있고 원주에서 오셔서 거기서 터를 잡으셨다가 묘 쓰고는 저희가 11대서부터 이쪽으로 왔으니까는 한 그래도 뭐 한 3,400년 오래됐구나. 오래전에 올라오셨구나. 신인간을 봤다고 하면 신인간은 천도교에서 나온 선적이라면 그때까지도 그 서석에서 그걸 보거나 관련 있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네요. 그 아까 말씀드린 원장님이 병원 원장님이 그때 보셨다니까. 보셨다면 천도교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?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. 저희는 아마 뭐 아버님이 그런 말씀은 뭐 언젠가 어머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천독의 그 천자도 얘기를 안 하셔요. 그런데 저 얘기는 하세요. 술 드시면은 아까 제가 자작곡에 말씀하셨지만은 술 드시면 그 주문은 외우세요. 그뭐 시천주 조화자 뭐 영세불방 만사지라는 그거는 그러면 그 외우셨어요. 뭔가 아버님이 하셨다는 건데. 글쎄 그거는 이제 뭐 아니, 내가 봤을 때 그 아버님이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하셨기 때문에 다 이게 구전상 전해 들은 거는 기억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랬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그 주문 외우시는 거는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. 예. 한번 갔을 때. 그걸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 동학에 어쨌든 뭔가 관련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. 그게 이제 뭐 동학에 언제 입도를 하고 뭐 어떤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전해지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런 말씀이네, 그죠? 그때 95년도인가 그때 그 비디오 녹화 찍을 때도 내가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그 만약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좀 하고 싶은 부분인데 진짜 그 풍암리에 그 사시는 분들 가가호 방문해서 그런 어떤 그런 뭐 가족의 내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.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참 못한다. 그리고 또 뭐 내가 그거를 할 만한 뭐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할 만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. 그러나 그때도 박준성이 형님도 거기 참석을 했었어요.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뭐 돈을 지원을 받아다 해든 그런 게 우선적으로 다 지금 기록상 제가 봤을 때 기록상은 서석에 풍암이 되는 기록은 단 뭐 세네 줄밖에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800명이 죽었니 뭐 1000명이 죽었니 2000명이 죽었니 논할 게 아니라 아무도 기록을 남겨놓은 게 없지 않느냐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게 저도 제가 이제 질문서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동학하고 관련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. 서석이. 동학하고 분명히 관련은 있었을 거예요. 근데 동학 그 홍천군의 그 접주나 뭐 유명한 사람들 그 책이 나온 사람 보면은 서석 사람 하나도 없어요. 또 동학 관련 책 그 뭐 연대표 만들어 가지고 뭐 하신 데 와도 서석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. 그러나 유족은 있잖아. 증언들은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. 그렇다는 얘기는 그건 뭐 나중에 뭐 또 그 지형적인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 지형상 사통 발달의 교통 요충지고 뭔가는 뭐 이렇게 어떤 뭐 천혜의 어떤 그런 비경을 갖고 있는 동네지만은 여기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의 어떤 조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동학난리 때 왔던 사람들은 서성면 풍암리 사람들만 몰살을 당한 거야. 내가 봤을 때는 뒷풍암리 사람들은 몰살을 당한 거라고. 여기에서 도망갔잖아요. 여기 왔던 사람이 차기석 부대인데 차기석이 부대는 다 도망갔잖아. 그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이야.
그 이튿날 다 도망가서 4명 가서 싸우고 뭐 창촌리 가서 싸우고 그러다가 저 강릉까지 갔다가 4명 또 왔다가 잡혀 죽었잖아. 예. 이 사람이 싸움은 동창회에서 장야평에서 동창회에서 시작을 해서 서석에 갔다가 풍암리다가 사람들 다 뭐 그 갑오실기에도 뭐 수천 명이 왔다 그랬네. 수천 명. 수천 명이 올라갈 장소에 그 진등에 올라가서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싹 빠졌단 말이야. 그러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다 고 나갔겠지. 근데 유독 서석에 누군가는 있었으면 뭐 진짜 뭐 접주도 있어야 될 거고 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. 근데 여기는 좀 뒤떨어진 것 같다. 그리고 뭐 신인간이나 뭐 다른 그 책 뭐야 최시영 선생님이나 또 손병희 선생님인가 그 3대 교주가 그분도 뭐 인제서부터 이렇게 해서 횡성 엄청 가까이에서 돌아가셨잖아요. 뭐 저기 원주 호정가 거기서 돌아가셨다고. 최시영. 아니 최시영이요. 최시영 씨가 돌아가셨죠. 최시영이죠. 예. 금방 담은. 여기서 뱅뱅 그 인제 저기 홍천 뭐 여기 요 행성 이런 데 돌았다는 얘기는 여기가 동학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지역이야. 예. 그 지역인데 그 이걸 이끌고 간 사람은 차기석이고 이 지역을 이끌고 휘몰아치고 간 사람은 차기석이고 그 시오리 바람 속에서 여기 분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서석 사람들인데 서석을 누가 대표할 만한 뭐 큰 인물이 없었던 거지. 그리고 뭐 차기석이나 저 심상현이나 뭐 오창섭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홍천을 대표하는 적주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이 홍천 읍 사람이라고. 그리고 내면 사람이야. 홍천하고 내면의 가운데가 서석이야. 지리적으로 보면은. 그럼 그 사람들이 대표를 하면서 왔다 갔다 되면서 여기만 쏠랑 빼놓고 동학이 전파가 안 됐을 리도 없고 됐을 거란 말이야.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학교에 가도 뭐 반장이 있으면 그 반원의 이름은 안 나오다시피 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기는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그 기록이 없는 거 아닌가. 근데 여기가 서석이 그 자료에 보면은 어쨌든 그 평창 쪽하고 그렇죠. 서석하고 그 고개를 넘어가지고 농민군들이 왕래를 하거든요. 거기가 피리골이에요. 피리골 내가면 봉평으로 넘어갑니다. 봉평이요. 예, 봉평에 바로, 이제 그 사리평 전투라고 거기가 큰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 때도 보면은 농민군들이 보면 고개를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하는데 여기 쉽게 말하면 도로가 난 들어가면은 이게 백림은요. 서석에서 이렇게 하면 30년은 평창을 갑니다. 그래요. 예. 그렇더라고요. 그 길이 고개 있습니다. 넘어가지고. 예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장야평을 거쳐가지고 이제 서석에 모였다가 여기서 이제 큰 전투가 일어나고 또 일부 차기석이 이끄는 부대는 저 안쪽으로 창동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 풍암리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은 특별히 그 뭐 이렇게 지형상으로라든가 지리상으로 특별한 이유가 뭐 있었을 것 같습니까? 글쎄 거기가 아마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그 내초면 동창이 동쪽의 창고잖아요. 사창이지 않습니까? 예. 창고죠. 일단 뭐 영서지방에선 최고의 그 창고고 거기가 불과 뭐 한 30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서석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. 동서남북이 다 뭐 아미산, 농산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옛날에도 그 서석은 장작불에 이밥 해먹는 동네다. 굶어 죽지 않는 동네다. 그러니까는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이 좋기 때문에 거쳐가고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오히려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좀 덜 들어오고 또 어디든 가려면 지름길로 가려면은 이제 서석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동네였던 것 같고 뭐 그 진등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가 뭐 적군이 쳐들어가는 데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지형적으로 제일 좋지 않나. 그래서 이제 강도 있고 뭐 이제 하여간 뭐 관군이 들어온다 어디 뭐 누가 온다래도 거기 서 있으면은 다 볼 수 있는. 다 보이니까. 여기가 풍암리 전투지인데요. 일명 자작고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동학농민군의 어떤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. 예, 동창에서 일어난 농민군들이
진군을 해와서 아까 얘기했던 10월 21일 날 장야평에서 처음으로 추적해온 맹령제가 이끄는 민부군과 전투를 치른 다음에 그 말하자면 이제 후퇴를 해가지고 온 곳이 바로 이곳이고 여기에 약 한 수천 명 정도의 농민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명이 진등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됐다는데요. 그래서 농민군들은 후퇴를 해서 여기에서 주둔을 하고 추적해오는 민보군과 맞설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. 그때 그 자료에 의하면은 막 백기들이 여러 어떤 깃발들이 날리고 있었다라는 이런 어떤 그 상황 묘사가 이제 나오고 있죠. 그래서 맹령제군은 장야평 전투를 치른 다음에 그곳에서 하루를 유숙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쪽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 일대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막 농민군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은 그 자료에 의하면은 많게는 1000여 명 정도 혹은 800명 정도의 농민군들이 이 진등 자작고개 일대에서 전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또 많은 농민군들이 체포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이 자작고개라는 명칭도 농민군들이 일설에 하면은 그날 농민군들이 흘린 피가 이렇게 이 고개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 가지고 땅이 이렇게 질퍽질퍽해서 이제 자작자작하는 소리가 났다고 해서 그런 지명이 붙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동학혁명군 위령탑은 이 서석 그 풍암리 전투에서 희생된 농민군들을 이렇게 위령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세운 보기 드문 그런 어떤 이 기념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. 요 너머가 이제 풍암 1인데 우리가 인터뷰했던 최도열을 비롯해 가지고 이 풍암 2에서 많은 농민군들이 참여했다가 같은 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일제 시대라든가 이럴 때 같은 날 뭐 한 20여 호가 되는 집이 이 제사 같은 날 들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농민군들이 이제 희생이 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이 동학농민회에 참여했다가 희생이 된 그런 어떤 곳이기도 합니다. 예. 아 그리고 최근에 이게 지금 공원 형태로 새롭게 조성한 것 같은데 보시기 어떠세요? 예. 그 전에 왔을 때는 여기 기념탑하고 기념탑 앞쪽에 이렇게 조그만 어떤 범위에 그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고 해서 뭐 그것만 해도 보기 드문 강원도 지역에서는 참 보기 드문 동학농민 관련되는 어떤 그런 시설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다듬어 놔 가지고 어쨌든 뭐 시원하고 사실 이 전체가 사실은 이 전적지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런 점에서 뭐 보기 좋습니다. 예. 거기 그 서석 전투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전투 당시에 어떤 뭐 전투 상황이랄까 뭐 이런 게 혹시 내려온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는데요. 그 이제 자작고개라는 이름도 뭐 이름과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뭐 이렇게 뭐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.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. 예,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증언하신 게 이제 전투 상황은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. 뭐 아버님이 이제 표현을 아주 토속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뭐 이제 가을거지 그 논바닥에 그 벼를 묶어놓은 곳 볕단처럼 말이야. 예, 사람들이 죽어 넘어진 것이 그렇다. 처음에 그 표현은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? 뭐 가을거지 볕단 이런 게 뭐겠습니까? 지금은 뭐 기계로 하니까 잘 모르지만은 옛날엔 다 이 벼 가지고 볕단 이렇게 묶어서 말리려고 이렇게 묶어놨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나가 자빠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나가 잡으면 똑바로 나가 자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도 엉키고 저렇게도 엉키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,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죽어서 이게 했던 것이 다 뭐 이때 당시에 이제 흰 옷을 입었을 거고 다 뭐 동학군이 다 뭐 흰 옷을 입었고 뭐 다 피 흘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게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야 참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이구나 이제 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전투상상 그 진등이라는 곳이 그 사실은 그 성황당 고개인데 그 동학군들이 와서 수천 명이 그 진을 쳤다 그래서 거기가 진등이라 했는데 거기가 수렁이 있었다고요. 저 학교 다닐 때도 수렁이 있었다고.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뭐 10월 달이니까는 뭐 그 정도 빠질 정도는 아니겠지만은
어찌됐든 정상적인 땅은 아니었을 것인 것 같고 그 꼭대기에 이제 그 뭐 저기 그서 이제 난리가 났었을 텐데 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거 아버님이 말씀하셨는지 어머니 말씀이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이제 그 동학군들이 이제 다 몰려들으니까는 뭐 동네 사람들도 뭐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참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 화승총도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죽창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이제 그 미리 동학군들이 와서 있었을 때는 이제 관군이 오기 전에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. 그래가지고 뭐 버드나무를 깎아갖고 뭐 저 총처럼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갖다 뭐 먹칠을 해서 뭐 멀리서 보면 뭐 총 드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야 된다.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뭐 그 마을 사람들이 뭐 아버지 저 할아버님하고 그렇게 해서 뭐 만들어 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사실 뭐 전투를 해본 사람이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잘 싸우겠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은 전투를 안 해봤으니까 이게 뭐 저 관군들이 저 민복군들이 오는 뭐 조총이 뭐 죽는지 뭐 위력도 모를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했던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? 그 주문. 저기 그 우리 이제 화승총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죽창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마을에서 만든 이제 버드나무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, 작대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물러서지 말아라. 도망가지 말아라. 저 사람들이 쏘는 총에는 빨간 불이 나온다.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에서는 빨간 불이 갖고 나오는 거지.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.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시천지 조화정 뭐 영세만사지는 그 주문을 외우면은 우리는 산다. 그러니까는 그 진등 꼭대기 올라가서 뭐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가 수렁이라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런데 거기 올라가고 뭐 이제 그런 상황.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실 뭐 밑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총 쏘는데 뭐 방법이 있겠어요? 근데 그 상황상 보면은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수님이 책을 보셨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총알바지는 내가 봤을 때 동네 사람들이 될 것 같다. 진짜 저 사람들이 오는데 총 쏘았을 때는 거기 동네 사람들이 있었고 진짜 전투했던 그런 사람들은 총알바지 세워놓고 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았겠나. 그게 내가 봤을 때 차기석이 부대야. 그러니까 만약에 차기석이 그렇게 용맹한 군인이고 용맹한 사람이면은 거기서 뭔가는 전투를 하고 뭐 며칠 싸움을 하든 해야 되는데 단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났다고.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나고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또 영웅이 된 걸 보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거는 아마 거기가 그렇지 않겠나. 그 고개 이름과 관련해 가지고 뭐 혹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성황당 고개라는 얘기가 옛날에 이제 뭐 그 각 지역에 보면은 그 지역의 그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데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저도 어렸을 때 거기 가면 이제 치성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저희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다 당연히 거기가 자작고개지 성황당 고개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자작고개라는 얘기도 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두 가지 설이 있다더라고요.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전쟁이 오늘 10월 22일 날 이제 전쟁을 해서 뭐 도망간 사람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잡혀서 죽었고 사람들 이제 그 이튿날 그 민복군들이 풍암 1이라는 동네는 싹 뒤진 거야. 싹 뒤진 거야. 뒤지다 보니까는 뭐 부상당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사람을 다 진짜 그 데려다가 이제 죽인 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. 여기에 보면은 뭐 그 동네 사람들을 뭐 가가오 수색하여 마을 사람 대부분 산속으로 도망가고 했지만은 성황당 꼭 인간은 붙잡힌 사람들은 굴비두름 엮던 한 줄을 묶어가지고 다 잡아다가 거기 그 산채로 묻었다 이거야. 산채로. 그러니까는 산채로 묻는 게 그 사람들도 우리도 뭐 전쟁을 하면 뭐 총알이 아까우니까 그때 총 맘대로 쐈겠습니까? 그러니까는 뭐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부상당한 사람 갖다 놓을 거고 그 동네 마을 사람들 뭐 남녀노소 그 사람들이 저기
몇백 리를 동학 난리 때문에 고생하고 왔는데 자기네 편 아닌 사람은 다 죽였을 거라고. 다 죽였을 거라고. 남녀노소 관계없이. 그 할머니도 잡아다 죽였다는 얘기가 그 바로 엄태섭 씨가 한 얘기에 거기에서 나왔으니까는 그럼 다 죽였을 거야. 눈에 보이는 사람은. 그 사람들 다 갖다가 생매장 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죽창을 찔리든 뭐 칼을 베이든 뭘 해서 흘린 피가 자작자작 젖어가서 이제 양쪽으로 흘러내렸겠죠. 흘러내리니까 이제 피가 자작자작 젖어서 자작고개라고 또 했다는 소리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동네 사람들 이제 붙잡아 갔다시피 이제 뭐 굴비역도 열어갖고 넘어갔는데 넘어는 갔는데 자작자작 넘어는 갔는데 소식이 없다 이거지. 굴비역도 줄 엮어갖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자작고개다. 예. 그 아까 그 이제 증조모님이 한 이틀 동안 피신하셨다가 이제 그 처음 이렇게 갓난 아기를 두고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시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말하자면 끝난 다음에 고조부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증조부님 이런 분들이 특별히 좀 이렇게 그 끝난 다음에도 좀 피해를 입었다든가 뭐 이렇게 뭐 고초를 겪었던 이런 얘기 혹시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? 글쎄 뭐 고초를 겪고 이제 뭐 그런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 동네 자체가 좀 성격이 좀 유별난 동네인 것 같습니다. 옛날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그 일제 시대 때에 그 바로 동학 난 그런 피해를 받고 바로 뭐 일제 지배하에 들어갔으니까는 그 연관성이 좀 뭐 그렇지 않고 일제 지배가 없었으면은 좀 뭐 어떤 뭐 그 지역적으로다 이렇게 뭔가 좀 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을지 몰라도 뭐 일제 지배 그 뭐 저기 그 동학 사상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? 뭐 뭐야 그 보국안민 그쵸? 보국안민과 척의 양창이 그래가지고 그 이세도 배제를 하는 거고 이 내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사상 쪽에서 뭐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클 때 동학에 대한 얘기 못 들었고 또 아버님이 그런 걸 전혀 내색을 안 하셨고 또 뭐 그 저 뭐 제사 지낼 때는 그런 뭐 얘기도 뭐 앞에 뭐 좀 나오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미리 한다면은 옛날에 다 호롱불 켰지 않습니까? 저희도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제 호야를 저희 집에 72년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. 그 전에는 그 보통 제사를 12시가 지내야지 어른들이 지냈습니다. 저희도 1년에 제사를 13번을 지냈는데 어렸을 때 제사 지내면 잠 못 자게 해서 피곤하지만은 그 과자 뭐 사탕 주고 과자 주고 과일 먹는 그 재미 때문에 그래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다른 제사는 관계가 없었어요. 근데 이때쯤 되면은 진짜 집들이 대부분 그 문이 산 쪽에도 문이 나 있습니다. 이 바깥에 이 마을 쪽에도 문이 나 있지만은 그 마을 쪽에 문 난 거는 이거 다 가려요. 이 혼이불 같은 걸로다가 다 가린다고. 그 사람들이 뒤로 다 나가서 어차피 제사를 지내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쪽에는 불을 다 가려. 불을 다 가리고 제사도 12시 전에 지내. 가급적이면 일찍 지내.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 우리는.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지내고 했는데 그 10월 23일 제사가 있지만은 그 전에 저희는 시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저희는 10월 1일부터 보통 이제 10일까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마을에 와서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. 저 어렸을 때 보면 한 보름 정도 저희가 원주에 가서 3일 제사 지내고 원주에서 13일 제사 지내고 서석에서 이틀 제사를 지냅니다. 저희 학교 다닐 때면은 이제 보통 10월 한 12, 13, 14 요때 되면 이제 조퇴 맞고 와서 마을에 와서 이제 동네 사람이 다 오는 거니까 거의 제사 지낼 때
그렇게 제사 성대하게 지내는데도 며칠 있다가 제사 지낼 때 이랬는지 뭐 그게 뭐 왜 그랬는지 저랬는지 사실 몰랐을 거 아닙니까? 근데 훗날 그런 게 이제 72년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좀 점점 더 덜해지는데 나중에 말씀을 들으니까는 이 얘기야. 같은 날 그러니까는 같은 날 대부분 10시 이전에 불을 끄고 주무시는데 예, 예. 어쩌다가 이제 불이 켜 있으면 그 집은 저 집은 내일 제사 어제 네, 제사 지냈구나 네. 이거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는데 네. 그날은 몇 집이 그러니까. 불이 켜지는 거지. 몇 집이.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진짜 뭐 어떤 첩자가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게 동학교도다. 이게 동학교도다. 나는 동학을 안 믿는다는 얘기지만 그게 표시가 나는 게 그 제사라는 얘기지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는 다 쉬시는 거고. 숨기고 하는 거. 그 뭐 다른 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거 없습니까? 아이고 뭐 장시간 내려 뭐 아니 좋은 아닙니다. 말씀 이거 뭐 감사드립니다. 저기 저희 그 어떤 뭐 집안의 역사하고 또 마을의 역사를 기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해드려야지.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조금 더 좋은 방법은 그 지역에 가서 예, 같이 물론 뭐 보고 또 뭐 이렇게 좀 진짜 거기 그날 뭐 사람이 있으면은 좀 같이 가서 좀 여러분도 좀 만났으면 하고 했는데 또 저도 뭐 벌써 아버님한테 걸려서 또 예, 다른 그렇죠. 분의 예. 했던 그 이거 공부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여기 뭐 글도 쓰고 사실 그랬었습니다. 근데 90년대 후반까지 그랬었는데 뭐 해도 내 힘에는 한계가 있다 하니까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냥 뭐 어떤 지금도 뭐 책을 보다가 뭐 있으면은 안 봐도 저때 갖다 놓고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찾아서 갖다 놓고 또 찾아서 갖다 놓고 이제 갖다 놓고 해서 뭐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. 예. 근데 뭐 또 이렇게 또 와서 해주시니까는 제가 오히려 뭐 감사하고. 아이고 별 말씀. 예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 홍천 지역에서 동학 농민